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별다른 특별한 이슈가 나왔던 것도 아니었는데 장중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래도 서킷이 걸렸던 그 저점을 깨진 않았고요. 다행히 조금은 반등이 나오면서 밑에 꼬리를 달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뒤에서도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 6월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시장이 한 차례 크게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크게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중 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한번 크게 달려줬던 만큼 이번에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급락이 나왔고 또 크게 반등이 나왔죠.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음 주는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쪽에 기대감을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4%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두 달 만에 지금 30%가 넘는 급락이 나왔거든요. 약 3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 전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그래도 MLCC와 기판 쪽 이쪽의 흐름은 그나마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도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5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고요. 6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기관이 받아주었는데 오늘만큼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크게 또 던지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게 시장의 급락을 야기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합치면 3조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합계 5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고요. 또 삼성전기, 이쪽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LG전자, 삼성 SDI,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기, SK, 원익IPS, 현대차, LIG디펜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1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마이너스 0.4%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S&P 500이라든지 그리고 다우지수 모두 전날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마이크론의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3% 이상의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조금 빠졌지만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국내 시장을 본다면 오늘 시장만큼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4.3% 빠지고 있고요. 또 대만도 2.7%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5처럼 2%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전날의 미국 정치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고요. WTI 국제유가는 2%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 거기에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금리의 분봉상의 차트를 보면 어젯밤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오늘 새벽에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향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유가가 튄다든지 또는 국채금리를 통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 그게 지금의 시장을 밀어내리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선물지수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전장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이너스 1.4%로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라든지 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 그게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의 움직임과 조금은 동조하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국내 증시가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에서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당장에도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시장 흐름이 크게 상승을 했죠. 작년에 3,000포인트 아래에서 지금 8,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의 2, 3%가 지금의 6, 7%, 더 나아가서는 7, 8% 이런 등락폭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었죠? 그리고 지수는 마이너스 8%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의 지수가 또 상승을 할 때 5월 말쯤에도 8%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또 5월 초에는 6%, 그리고 어제였죠?
그때도 뭐 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변동성이 멀미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지수가 많이 올라온 위치에서는 우리가 1년 전의 지수의 움직임,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잊어야 됩니다. 당장의 삼성과 하이닉스도 상승할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3, 4%만 나와도 급등했다고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뭐 10% 이상도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이 될 것이니까 너무 시장이 이상해졌다, 그렇게 바라면서 시장을 접근하신다면 앞으로는 투자할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해 드리겠고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계속 강조해 드린 건데 지금 지수가 8,20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어찌 본다면 3일 전 저점, 그 저점 근처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들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삼성전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3일 전 저점, 그 저점가는 아직까지는 이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3일 전 저점이 여기였죠. 아직까지는 조금 이격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업종들을 보면 3일 전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반도체 관련주란 생각이 들고요. 또 반등장에서는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죠.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10% 이상 빠진다고 해도 여전히 최우선 업종은 반도체다,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굳이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빠지는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어제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5%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스닥이 0.4%로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그 배경에는 메모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애플 제품들 있죠. 가격을 올리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던 것이고요. 자, 가격을 올리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말 잘 팔려서 가격을 올릴 때 그거는 약간의 호재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단지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시킨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실적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미국 시장이 조금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서 뭐 스마트폰, 가전 등등 다양한 시장에 불황이 찾아온다면 그게 과연 반도체 관련주의 악재가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사이클 산업이라고 분류를 했던 것은 B2C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 또 노트북과 PC 교체 주기, 이런 것들을 맞물리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던 것이고요. 그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것, 그게 과연 B2C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이제는 그건 아니죠. 많은 기업들이 AI를 선점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반도체 기업들이 B2C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B2B로서 기업 간의 거래로 판매 방식이 조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쪽에는 이런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한 발 물러나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밀어내고 있다면 이런 흐름이 조금은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 발표된 PC 물가 지표를 보면 4.1%가 나왔지만 예상치를 부합했었고요. 그리고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이때 삼성전자의 많으면 10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비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 10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10년 정도? 그 정도의 텀을 둘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1년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 보면 코스닥도 지금 5%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기업들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보면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PSK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 흐름은 정말로 좋지 못하지만 다음 주는 삼성전자 투자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장이 그렇게 달갑진 않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특히 이번 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화되었잖아요. 어쩌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글로벌 증시의 리밸런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를 정답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악재라든지 반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꼭 비교해 보시고요. 나는 어느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실어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정말로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